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도빠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조금 영상이 늦게 올라가네요. 네. 인테리어 시장 흐름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현재로서는 뭐 턴키도 하고 있고, 어, 셀프 인테리어, 반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컨설팅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우리 동료 대표님들도 계시고, 어떻게 조금 변화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얼마나 변하겠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예전에 우리가 뭐 사기 많이 당하는 뭐 분야 몇 가지 그러면은 뭐 핸드폰 계열도 있었고, 그리고 뭐 대표적인 또 우리 인테리어 쪽도 있었고, 뭐 몇 가지 분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용산 가면은, 그 용산 계신 분들 비하하는 말로 뭐 무슨 파리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면서, 이제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신 분들 한동안 이제 인터뷰도 올라오고 많이 그랬지만서도, 어 어떻게 보면은 인테리어 사기 당하는 것도 아주 쉬운 케이스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뭐 제가 사기를 쳐본 적도 없고, 제가 뭐 주변에 사기를 당하신 분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사기가 있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만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좀 많이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전문 업체에서 공개하는 시공 방법이라든지 견적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역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뭐 시공 하시는 분들 영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좀 체크만 좀 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뭐 턴키가 됐던 간에 뭐 반셀프 인테리어가 됐던 간에 할 수 있는 좀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업자 분들이 본인의 집 고친 것을 토대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책이라든지 뭐 세링 카페 이런 데서 이제 서로 내용을 주고받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 투명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시장도 좀 변화의 흐름에 서 이제는 뭐 멈출 수 없는 이 변화의 흐름에 아마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정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자재 회사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떤 기술자들의 영역 전유물 정도로만 느껴졌던 시공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그것을 뛰어넘는 완성형 제품들 최대한 완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현장에다가 뿌리는 방식이죠. 유통을 하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어떤 고수의 영역 내가 경험을 해 보고 오랜 동안 실력을 쌓아가지고 시공을 할 수 있었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간단한 시공법만 익힌다면 장비를 가지고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라고 하기에는 뭐 여전히 전문가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운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품 개발을 통해서 쉽게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인테리어의 전반적인 이제 니즈의 상향화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흐름은 정보의
DP 대칭이 이제 없어지고, 네, 많이 정보가 노출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대기업 아니면 뭐 또는 뭐 기업들의 그 제품 개발 이제 가속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제품들이 올라와 있죠.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히든도어라든지, 그리고 디자인된 된 어떤 제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제품들에 대한 어떤 접근이 좀 편해졌고요.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뭐 제조하는 기업이 됐던 유통하는 기업이 됐던, 예, 만들어내고 있고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거, 고객 니즈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눈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니즈와 눈이 올라간 거를 이 기업들이 이제 인지를 확실히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고객의 니즈와 눈이 높아진 거가 가장 빠르게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업체라고 이제 보면 되고, 예전에는 고객의 눈이라든지 이런 니즈가 있어도 이걸 실행해 줄 수 있는 업체의 수가 현격히 적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고, 업체의 수가요. 그리고 금액이 이제는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3에서 4년 전 요때쯤, 그러니까 인테리어 쇼 대표님이 이제 딱 나오면서, 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이거 이쁘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딱 등장했을 시기에는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업체도 별로 없었고요. 예. 금액도 요동을 쳤었거든요. 네. 된다 안 된다 말도 많았고, 그 당시엔 또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유통기업에서, 예, 제품 유통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아직 개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업체도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심지어 반셀프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디테일을 낼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죠. 이제 기술자들이 완성된 제품을 쉽게 이제 설치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것도 이제 한몫을 또 하고 있고요. 한동안 그 집값이 저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 자고 일어나면 2,000만 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좀 투자를 좀 하셨어요. 소위 이제 영끌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영끌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뭐 1억, 2억 이렇게 태우는 게 가능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죠. 그런데 인테리어 시장이 푹 꺼지고,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푹 꺼지고, 이제는 거품이 점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고객들의 어떤 니즈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그 인테리어 시장이 점점 금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가보시면은 아마 거의 견적을 받아보실 때도 금액이 안정화됐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한두 개 받아보셔가지고는 그 느낌을 좀 받아보시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 감을 잡을 때까지, 그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시면 느낌이 올 때까지 받아보면 이거 금액대가 예전보다는 좀 안정화가 돼 있네 라는 좀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라면요. 근데 뭐 2, 3년, 3, 4년 그 이상 준비해 오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뭐 당연히 느낄 수 없겠지만,
그거는 뭐 제가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액대가 많이 안정화되고 조금 더 손쉬워지고 시공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 기업에서 지금 문 도어를 기점으로 이제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기점으로 이제는 그 벽면 쪽에 모듈화가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번에 코리아빌드 제가 다녀오면서 월패널 그 구정마을에서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대마루라는 업체에서도 그게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한 건지 요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서부터 패널로 붙이면 된다라는 방송도 좀 찍고 그러셨었어요. 그리고 사실 한샘과 같은 이제 기업에서는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화장실에다가 이제 그거를 쓰기 시작했었는데 화장실은 아무래도 이제 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시고 지금도 좀 속 안에 습이 들어가 있는 게 좀 꺼림직하다. 그래서 뭐 곰팡이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각광받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 패널들이 거실 쪽에 이제 붙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점점점 싸지게 되면은 목공이 마감을 하게 되는 이제 시대가 곧 올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감만 하는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소위 우리가 이제 관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마감만 손대는 인테리어를 보통 환경 개선 공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바로 교체를 하면서 척척척 붙여 나가면 그게 이제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거죠. 간단한 예로 들어보면은 예전에 이제 목공이 많이 하던 방식이 라미네이팅 된 몰딩 MDF를 켜가지고 만든 몰딩이 아니라 몰딩이 사이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바로 타카로 탁탁탁 쳤다고요. 어디를? 문을 그리고 몰딩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고객의 니즈라든지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방향성이 거기서 딱 멈췄다면은 아마 대한민국 인테리어가 하이엔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부 하이엔드를 제외하고서는 거기서 아마 멈췄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샘 쪽에서도 어떤 그런 모듈 방식의 그리고 일반 인테리어에서도 몰딩 방식의 이게 탁탁탁 쳐가지고 끝내는 방식. 한샘은 패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딱 거기까지만 끝냈을 텐데 고객의 니즈가 올라가면서 전체 공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공용부, 입구, 현관 입구, 복도, 거실, 그리고 주방, 다이닝 존.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금 주방은 주방의 역할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이닝 존화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면서 거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대화의 공간, 어떤 생활의 공간으로서 이 공용 공간이 이제 확실하게 좀 더 영역을 넓히면서 또 이 공용 공간에 대한 니즈도 이제 강력해졌죠. 그러면서 그런 한 번에 이렇게 탁탁탁 마감하는 고급 방식이 조금 더 이제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필름도 그렇고 도장도 그렇고 원래는 그래서 한 3, 4년 전 그때 기점 그 전후로 해가지고 딱 거기서 저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한샘을 선택했던 이유도 이 이상 대중 시장에서 목공 마감이 문에서 끝나고 뭐 한샘에서 척척척 붙이고 나가고 이러면 끝 아닌가? 더 이상 이 디자인의 어떤 그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흐름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목공이 끝낼 수 있는 영역을 이제 니즈가 확 올라가면서 디자인 니즈가 확 올라가면서 목공이 끝내고 나갔어야 되는 거를 다시 목공이 베이스를 잡아놓고만 빠지는 시장이 또 갑자기 확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훅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목공이 끝내고 가야 되는데 몰딩에다가 실타카 탁탁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MD만 붙여놓고 나가고 필름을 하기 위해, 그리고 떡갑에 원피 석고갑에 한번 딱딱딱 붙여놓고 나가고, 최소 뭐 하기 위해서? 도배하기 위해서 또 빠지는 거예요. 밑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정형 에어컨이 근데 굉장히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단내림이라는 밑작업, 목공이 이제 마감이 아니라 밑작업을 하고 이제 또 빠져야 되고, 요런 이 시기가 요 3, 4년 전 기점으로 하면서 다시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목공 잘못은 아니지만 목공 비용이 높아지고 목공이 마감을 하지 않고 밑작업화 되어지는 현상. 예. 그러면서 공사 기간이라든지 비용이 쭉쭉쭉 올라갔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갔었으면 아마 비용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로 이제 가게 됐을 텐데,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코리아빌드에서 나온 이 구정마루에서 큰 월패널을 이제 선보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테리어 시장에서 제품들이 이제 유통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좀 느끼실 거예요. 소규모 공장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도전적으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좀 좋은 제품이라든지 좀 신소재를 이렇게 도입하셔가지고 이제 내 보이시잖아요. 선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박한 것 같으면서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의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자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툭툭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대기업이 진입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 유통을 했을 때 돈이 된다, 이거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목공이 마감을 할 수 있는 마감재가 이제 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흐름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다시금 예전의 공사 방식으로 조금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공사 방식이 뭐냐면은 뜯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목공부터 마감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예. 예전에는 대신에 그게 문에 국한되어 있었잖아요. 목공이 탁탁탁 치고 몰딩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목공이 벽 전체를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대기업에서 쭉쭉쭉 뽑아내는 상품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 몇 번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인쇼 대표님도 이제 얘기했는데, 예전에 글을 한번 올리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제 영상을 몇 번 올렸죠. 당시에 이제 히든도어가 많이 핫했으니까 글을 한번 올리셨는데, 히든도어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완성품으로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벽이랑 한 번에 연결되는 짜맞춘 방식이 한 번에 연결되는 시대가 오면은 인테리어는 아마 큰 전환점을 맞이할 거고, 아마 그때 좀 과격한 표현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거의 끝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아마 글이었던 것 같아요. 좀 임팩트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감재를 한동안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가구로 해보면 어떨까? 네, 왜냐면은 목공팀에서 알판을 만들 때, 그리고 알판을 만든다는 거는 MDF로 짜가지고 필름 베이스를 만들고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가 공사 금액을 올리니까 그걸 가구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 엔드 판넬 EP 마감을 그냥 벽에다 척척척 붙여 나가는 거죠. 예, 실리콘 해가지고 폼 해가지고 그 생각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목공부터 마감을 할 수 있는 자재 개발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서서히 이제 코앞에 다가왔고 이제 실현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동안 이제 도배도 이야기가 많았었죠. 왜냐면은 도배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려면은 기본 베이스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고객들 니즈는 올라갔고 결정적으로 뭐 조명 배치에 있어서 센터 배치가 아니라 사이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미세한 벽면의 어떤 요철들이 그대로 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도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불만이 서로 많았어요. 도배는 아니 면이 안 좋은데 우리한테 어떻게 잡으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고객 같은 경우에는 아니 도배 이거 너무 안 좋다. 왜냐면 내가 돈을 냈는데 퀄리티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배도 준비가 좀 안 돼 있었고 목공도 이제 원피 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또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하시는 대표님 영상에서 그것 때문에 인테리어 거의 막 접고 멘탈 털려가지고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도배를 했는데 안 이쁘게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도배사 잘못도 아니고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거기다 밑작업을 안 한 거죠. 목공이. 예, 석고로. 그것 때문에 고객이랑 이제 실랑이가 돼가지고 거의 뭐 인테리어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하소연도 하시고 이제 이런 영상도 올라오고 그리고 저도 그 당시 그러니까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와 이제 인테리어 붐이 확 올라갈 것 같아. 이쁜 인테리어 컨셉이 인테리어 쇼라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시됐기 때문에 와 그게 좋아라고 했을 때 걸림돌이 이제 면이 정리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의 도배 마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도배 팀이 이제는 또 자체적으로 이제 목공의 힘을 빌어서 도배가 잘 나오게 되는 건데 도배 자체도 퀄리티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도배 마법사가 대표적인 팀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분들이 세린 카페에 진출을 하고 유명해지면서 SNS 활동도 하시면서 도배 자체가 목공을 패싱하고 밑작업까지 할 수 있는 퀄리티의 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 거의 첫 스타트를 끊으신 팀이라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팀들이 결국 등장을 했죠. 아마 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철거를 끝내고 들어오는 팀부터 마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예, 한동안 그게 다 됐는 줄 알고 한샘이라는 대기업에서 딱딱딱 해놓으니까 다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갑자기 인테리어 쇼가 나오면서 어떤 대중적인 디자인 니즈를 확 올려놓으면서 기존에 있던 팀의 방식으로는 쉽게 디테일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급격하게 목공이 다시금 부랴부랴 현장에서 아이고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도배하려면 벽 한번 칩시다. 예, 그리고 아이고 에어컨 지금 준비하신다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단내림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꼭 한 다음에 도배 들어오세요 라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목공이 좀 마감을 하고 끝내주고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닌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금 이제 끝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주택에서만큼은요.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로리치
팀과 함께 하고 있는데, 초반에 인테리어쇼 대표님이 벤자민 무어 제품을 이제 국내에 소개하시면서 요거 한번 해봐라 했을 때, 뭐 지금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도어에 기포 발생하는 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이게 바르면 되지 않느냐, 뭐 프라이머 뿌리고 퍼티한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단순히 그 문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배합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는 끝으로 왔다라고 좀 봐요. 도장도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벽을 터트리지 않는 수준의 풀 도장 그 베이스를 확실하게 갖춘 능력 있는 팀이 이제는 시장에 존재하고요. 공식적으로 도장도 마감팀, 그리고 도배도 완벽한 디테일을 구사할 수 있는 도배 스스로 자체만으로 그게 이제 생겼고요. 물론 도장 같은 경우는 투피를 기본적으로 석고를 쳐줘야 이제 되긴 하지만, 어쨌든 도장은 조금 다른 영역으로 보긴 합니다. 왜냐면 조금 더 하이엔드 개념이라고 봐요. 예. 무슨 뭐 맨날 하이엔드 얘기하냐 이제 얘기하는데, 도장이라면 하이엔드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현재 대한민국 주거에서 도배에서 그 이상의 어떤 디테일 마감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팀이 이제는 끝으로 갔어요. 갈 때까지 갔어요. 목공도 이제는 그런 자재가 나오니까 목공에서 탁탁탁 그러면은 도배를 패싱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지금 그러냐? 이제는 변화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제가 감히 한번 예측을 해보면은, 공정 하나가 이제 빠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목공이 빠지던, 도배가 빠지던, 필름이 빠지던, 도장이 빠지던. 그전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디테일을 내려면은 모든 공정이 다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목공과 도배. 네. 현재로서는 도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도배 한계치를 아무리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무리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걸 누가 잡아줬었느냐? 목공이 잡아줬었어요. 벽에서만큼은. 그런데 도배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도배 마법사, 그 팀에서는 목공을 배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벽에서만큼은. 그러면 목공이 문만 달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 목공 비용이 쭉 떨어져요. 물론 도배 비용은 좀 올라가겠지만, 목공이 들어와 가지고 이만큼의 금액을 들여 가지고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도배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금액으로 완성을 했다. 그러면은 총 이만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목공, 이게 도배. 그런데 이제는 벽에서만큼은 목공이 필요가 없죠. 도배 마법사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장비와 기술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도배가 금액이 요만큼 또 플러스가 돼요. 그죠? 대신에 목공이 홀라당 빠져버리니까 금액은 기존의 거보다 저렴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도배가 짱 먹겠네? 또 그건 아니죠. 목공이 도배를 밀어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목공에서 완제품, 그 판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면,
물론 도배보다는 조금 비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간에 목공도 하고 도배도 해야 되는데, 그죠? 도배, 목공. 자, 이번에는 거꾸로 도배를 빼버리고 목공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간극이 생기죠. 또 여기는 요만큼의 간극이 생겼고 금액이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각 공정별로 목공도 마감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도배도 스스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컨설팅하는 그 서울 현장 이제 준비 중인데, 고객님께서 한 10년 전에 도장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선구자적인 제가 인테리어 시작하기도 전에 네, 제가 10년이 안 됐거든요. 지금 한 8년 정도. 근데 그때 이미 도장을 하신 분인데 그냥 생벽에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심지어 10년 전에도 도장을 목공을 패싱하고 도장으로 마감을 해봤죠. 근데 지금도 만약에 제가 그로리치 대표님한테 가능하다고 물어봤을 때는 아마 가능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한번 해본다면, 그러면은 그 뭐가 가능하냐, 벽에 목공을 아예 들이지 말고, 물론 이제 문은 목공이 해야죠. 문은 목공이 해야 되는데 이 벽에서만큼 퍼트가 됐던 뭐가 됐든 한번 최대한 잡아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한계치까지 끌어올린다면은 도장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할 것 같아요. 거기가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무너지고 뭐 이 정도 아니라면. 근데 미장까지 해가지고 한다면 거의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서로에게 밑작업 좀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밑작업하고 마무리할 거야. 우리가 다 밑작업하고 마무리할 거야. 우리가 다 밑작업하고 마무리할 거야가 이제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타일은 어떻습니까? 타일은 두말할 것도 없죠. 타일은 기본적으로 목공 필요 없이 벽 마감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뭐 이제 면이 꺾이고 좀 이상한데 그런 데는 또 목공이 잡아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아파트가 엄청나게 꼬여 있지는 않잖아요. 면들이. 그렇게 보면은 모든 공정이 이제는 타 공정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공정만 들어가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 할 때, 그리고 인테리어 턴키로 할 때도 고객님들께서 물어보세요.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면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빼지 않으면 아끼는 방법은 조금 어려워요. 아니면 뭐 자재 좀 저렴하게 들어간다거나 디테일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들어가는 인건비, 투입에 있어서 좀 낮춘다거나. 근데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어떤 금액을 낮추기가 어렵고, 게다가 이미 한번 우리는 눈이 높아졌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라면은 좀 용인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빼는 게 억지로 예전에 뺐어요. 그러면 그거 빼고 퀄리티 안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지. 근데 지금은 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인쇼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벽 패널이 히든도어와 맞붙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텝도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벽 패널이 스텝도어와도 연결이 돼서 쉽게 목공이 다다닥 끝나고 빠졌을 때는 도배, 필름도 마찬가지죠. 필름은 조금 별개 이야기긴 한데 필름은 반드시 목공이 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필름이 위험하다고까지는 하긴 어렵겠지만 필름이 배제가 되겠죠. 목공에서 끝내버리니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공정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50대 50을 차지했다. 근데 A라는 공정이 더 이상 이제 B가 필요 없어라고 할 때는 70이면은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30이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30은 인테리어 공정에서 몇백, 많게는 뭐 1000단위까지 사이즈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저렴하게 빠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요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잘만 하면은 이제 예, 공정을 하나 정도는 빼서 갈 수 있다.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은 꽤 살리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또 뭘 의미하냐면요. 디테일을 좀 높이려면 반드시 목공이라는 어떤 예, 기본적인 요소가 이제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어도 되는 그런 개념이 됐잖아요. 도배에서도 할 수 있고 도장에서도 할 수 있고 타일에서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의 영향을 안 받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 공정을 뭐 아예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겠지만 좀 덜 신경을 써도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마감하고 끝나면 예,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실리콘만 바르고 끝나면 되니까. 심지어 뭐 마루는 뭐 마찬가지고, 뭐 마루 까는데 뭐 요즘에 좀 한다 그러면은 뭐 수평몰탈 예, 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루 자체에서도 애지간하면 다 잡아요. 예. 샌딩도 다 하시고, 그리고 마루 쪽이 커졌죠. 예. 커지면서 평활도도 꽤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좀 요동을 친다 그래서 이게 떠가지고 이게 띠깍띠깍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건 이제 샌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집진기 딱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공정이 다 개별적으로 스스로 들어와가지고 뭐 다음에 철거 다음에 다 스스로 완성을 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씩 빼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로 연계가 필요가 없으면 일반 B2C 시장이 열리게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가장 이제 극명하게 연계가 필요 없는 기존 공정이 뭐였나요? 도배와 마루였어요. 도배 무조건 잘 나오게 하려면 목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떠나서 목공이 현찮아도 도배로 마감을 할 수는 있었잖아요. 네. 마루도 그렇고 마감이 가능한. 그래서 예전부터 도배마루, 도배장판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게, 다른 거를 뭐 밑작업 해놓지 않고 예, 다른 거에 상관없이 가볍게 바꿀 수 있는 항목이 도배마루였어요. 이제 조명 얘기도 제가 좀 할 건데, 조명은 조금 빼놓죠. 도배마루 조명 바꾸면 된다. 기존에 있는 거 등만 탁탁탁 바꾸면 된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스타일을 아시니까 제가 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잘 따라오실 거라 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도배가 단독으로 오고 있었던 원래부터 시장이었잖아요. 마루도 그렇고 장판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거는 고객들이 B2C가 너무 쉬워요. 예. 도배하는 사람들, 마루하는 사람들 매장 가가지고 견적 받고 예, 철거만 해놓은 다음에 그냥 와서 그냥 해주세요. 끝! 이거였잖아요. 왜냐면은 밑작업이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밑작업에서 서로 다 독립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쉽게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도배와 마루는 저희 업자들도 견적을 낼 때, 이거는 여기에서 마진을 많이 붙일 수가 없다. 여기에서 마진을 많이 붙였다가는 이거 견적 너무 많이 내는 집 아니야? 그런 업체 아니야? 라고 견적에서 까일 수도 있다. 그게 도배와 마루다. 그래서 도배와 마루는 아주 짜릿하게 내요. 네. 심지어 왜냐? 짜릿하게 내는 이유가 뭡니까? 고객이 스스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루는 대리점 가시면 견적 나오죠. 평당 네, 얼마 견적 나오죠. 도배도 연결만 된다면 도배사님들 그 팀장님 오셔가지고 이 정도면 몇 롤 들어가고요, 몇 품 딱딱딱 들어가면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접근이 빨라요. 이게 왜냐? 그 밑작업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시공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타일도 도장도 목공도 다 이제 그런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쉽게 B2C 현장에서 보이게 될 겁니다. 게다가 도장은 아직도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긴 하는데, 목공 같은 경우에 장비도 좋아졌고 자재도 완품 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완제품 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붙일 수만 있다면, 아직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분들도 B2C에 많이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뭐 영상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조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직도 히든도어 하지 마라. 내가 목수지만 나는 우리 집에 뭐 히든도어 안 한다. 예. 물론 이제 힘들고 뭐 그래서 안 한다. 이러면 이제 뭐 본인 살 깎아 먹는 거니까 그럴지 몰라도 후져서 안 한다. 이런 말은 끝났습니다. 이제 대기업에서 만들어 갖고 나오는데 뭘 후져요. 후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붙여놓으면 되는데. 본인이 이제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B2C 영역으로 팍팍팍팍 올라오는 공정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업자들이 이 패싱되는 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더 이상 업자들이 필요 없다. 그거를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세링 카페라든지 그리고 그 세링 카페에서 유명하신 그 오아시스 대표님도 그렇고 그분도 본인이 인테리어를 하시다가 감각이 좋고 팀을 잘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해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래는 본인 셀프 인테리어를 하셨다가 또 지인도 고쳐줬다가 이거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업자 패싱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단순히 목공팀, 도배팀, 도장팀, 타일팀 연락처 요거를 쥐고 있어가지고 내가 업자 역할을 했었던 분들은 이미 많이 힘들어졌고요. 그나마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연계한 어떤 그런 디테일들 그죠? 얘를 할 건데 얘가 없으면 안 되고 얘를 할 건데 얘가 없으면 안 되고 얘를 할 건데 얘가 또 잡아줘야 되고 얘를 하려면 수평을 잡아줘야 되고 조명을 하려면 목공이 또 와야 되고 막 뒤섞인 이거를 잘 하는 업체 그런 업체는 여전히 패싱 당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금액이 좀 높아지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멈춰져 있는 업체들 패싱 당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지금 못해요. 고객의 눈도 높아졌는데 그거를 못 따라간다면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인테리어쇼 아카데미가 11기가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 들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동네 인테리어 저도 뭐 동네 인테리어이긴 하지만 동네 인테리어가 뭐 유튜브 보시면은 어디 가서 아유 저거 그지같이 해놨구만 이런 정도 수준으로 올려놓진 않았잖아요. 근데 저도 동네 인테리어잖아요. 이제 동네 인테리어가 그만큼 퀄리티를 갖춰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야 패싱을 안 당하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B2C가 지금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업자가 없어도 대신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 얘기 하려고 이제 그랬던 거죠. 컨설팅을 지금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셀프 인테리어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솔루션을 적용해서 이제 정리해 놓으신 책자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집 고치면서 이제 느꼈던 바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참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컨설팅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제 컨설팅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팀이 관리가 안 되는 팀이 아니라 이미 관리를 잘 당하고 있는 그런 팀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고객님이 심지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저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척하면 탁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글쎄요 강력하게 이렇게 서로 응집이 돼 있는 시공팀에 아마 조직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하나 나와 있는 게 뭐죠? 지금 셀벤저스. 셀벤저스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 뭐 비싸다, 뭐 가격 대비 그래도 괜찮다. 우리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믿을만 하나 이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어떻게 됐던 간에
이분들이 세이벤저스가 각 지역에서 나름의 어떤 끈끈한 서로 이렇게 조직력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요. 노출이 됐기 때문에 후기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애프터도 잘 해주시고 중간에 이렇게 연계됐었어도 문제없이 잘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연계성은 현재 더 이상 우리는 타 공정이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 와중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분들이니, 그죠? 타 공정과 연계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너무나 쉬운 이제 간편하게 척척척 말이 척척척이지만 이해하세요. 척척척 붙이시는 시대가 되면 이분들은 더 힘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룹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별로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아직은 이렇게 잘려 있지만 이렇게 묶여 있는 팀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분들을 잘 컨트롤하고, 이 분들도 잘 하지만 그래도 컨트롤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컨설턴트가 이제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공사에 있어서 선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개념은 모두에게 있어서 부담을 주고 있긴 해요. 고객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담이죠. 뭐 사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불안,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그 큰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불안증이죠. 그리고 목돈이 한 번에 가야 되는 거예요. 퍽. 그런데 견적을 내가 받았으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서 하면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제가 업체는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객은 조금 더 서비스를 끌어낼 것인가, 내 니즈를 반영한 어떤 최적의 어떤 아웃풋을 끌어낼 것이라는 묘한 이 부딪힘이 생긴다라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하면 본전이에요. 턴키로 했을 때는. 그게 고객도 스트레스지만 업자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더 높아지고 공사 금액이 올라가고 기간이 넓어진다면 더 그런 현상은 심화가 되죠. 그래서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아름답게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업자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거를 다 업자가 쥐고 목돈을 받고 책임을 또 업자가 지고 이런 게 결국에는요.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패싱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명분을 만들려면은 디테일을 올려야 되잖아요. 업체에 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고유의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갈고 닦으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좀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1기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조차도 안 하면은 이 업계에서 발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가속화될 텐데, 패싱이 가속화될 텐데.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흐름을요. 조명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도배는 목공이 필요했고 도장도 목공이 필요했는데 목공이 그럽니다. 도배가 그럽니다. 목공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목공 비율이 쭉 줄어들죠. 아주 빠질 수는 없지만, 아예 그냥 배제해버릴 수는 없지만 목공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 뭐 몰딩이라든지 뭐 문이라든지 기본적인 영역은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배가 상당히 그 파일을 확 갖고 와 버리면서 거의 목공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필요 없어. 도장도 마찬가지로 아예 필요 없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100%는 아니지만 80% 이상을 자기가 확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치 금액 50대 50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든가, 아니면은 그 50 중에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이쪽에서는
40이 빠졌잖아요. 그럼 50이었으니까 한 60, 70 정도만 돼도 퀄리티가 확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 그러면 결국에는 2, 30이 훅 빠져버리는 요런 느낌. 요거 좀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런 개념으로 가는데, 자, 조명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3인치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뚫으면 돼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 융 좀 넣고 융 스위치. 예. 그러면 목공이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라인 조명, 그리고 마그네틱 조명. 요런 거 할 때 목공의 힘을 빌어서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제품조차도 목공이 없이 들어가는 제품이 나온다면, 라인 조명은 많은 분들이 원하지만 또 원하지 않는 게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공사 기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라인 조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따라올 수 있는 장점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라인 조명은 그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좀 봅니다. 어떤 디자인적으로도 뭐 켜놨을 때 꺼놨을 때 어떤 극명한 임팩트를 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도가 엄청납니다, 이게. 예. 근데 그 엄청난 조도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매립 조명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별밤이 됩니다. 별밤이 난리가 납니다. 천장이. 예. 마그네틱으로 커버 칠 수 있느냐? 한계가 있죠.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포인트고 그거 자체가 좀 디자인 느낌도 있고, 형광등 개념의 어떤 이런, 그죠? LED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타타타타타 불 들어오잖아요. 쫙. 예, 면 발광되는 거. 근데 그거를 다 붙이겠냐라는 거예요. 조도 살리겠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마그네틱을 설치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유한 영역이 서로 있어요. 예. 그게 뭐 3인치 조명, 2인치 조명이 됐건 뭐 융 스위치가 됐던 요런 거 뭐 디자인이라든지 감성적으로 요런 영역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중에 하나씩 목공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튀어나온다면, 예. 그러면은 더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누구는, 예. 정체되어 있는 누군가는, 예. 업자들은 이제는 만약에 조명도 내가 스스로 붙일 수 있다면, 간단한 전기 밑작업만 해놓고 설치가 가능하다면, 예. 그래서 점점 B2C 영역은 커질 거고, 여전히 공사 어떤 스케줄링이라든지 그래도 좀 중간에 놓치는 부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저 같은, 예. 컨설턴트는 살아남겠죠. 뭐 이건 뭐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변화 흐름 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 변화 흐름에 소외되는 거는 목공도 아니고 도배도 아니고 도장도 아니고 타일도 아니고 마루도 아니고 조명도 아니에요. 누가 소외되겠느냐? 1번 타자는 정체되어 있는 업자들. 예, 여전히 히든도어 안 되는 거예요. 하자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예, 우물 안에 있는, 아니면 이제 슬슬 열기가 올라오고 있는 냄비 속 안에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웃됩니다. 그래서 멈춰 있으면은 안 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턴키다운 턴키를 하려면은 디테일을 이제는 정말로 알아야 돼요. 그전에는 대표들이 디테일을 몰랐어요. 인테리어도 몰랐고 가구도 몰랐고 전기도 몰랐어요. 그냥 연결만 해주고 툭툭툭. 야,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겠죠. 왜냐면 그전에 환경개선공사는 그 정도면 됐었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으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말고 지금, 예. 왜 대표들이 인테리어 쇼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다른 뭐 인테리어 뭐 아카데미가 있다면 거기라도 들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진짜 몰라요, 디테일을. 그래서 배우러 오는 거예요. 난다긴다 10년 20년 하시는 분들도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어쨌든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될 거임,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팍팍팍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 전체적인 어떤 인테리어의 흐름,
이제 뭐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레디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내가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좀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개당 1,000원 미만 이러면 뭐 그게 상관이 없어요. 뭐 흐름을 잃건 말건 그 뭔 상관입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이게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요런 좀 감을 좀 익혀 나가신다면은 지금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뭐 당장 내일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길게는 2년 3년 후에 할 건데요. 이렇게 문의가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영상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아주 발빠르게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 6개월 후, 1년 후 이제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해서 하나씩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은 될 만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결정적으로 우리 동료 대표님이라든지 이 업계에 계신 우리 동업자 여러분, 좀 변화의 시대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좀 다양한 무기를 좀 갖추고 가지 않으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강력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시작한 지는 이제 거의 1년 좀 넘어가게 되네요. 자리를 좀 잡았다라고 좀 보게 되는 게, 팀이, 그러니까 컨설팅 영역은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뭐 본인 집을 셀프로 고치신 분들도 이걸 조심하세요라고 이제 책까지 만들어서 지금 내시고 막 판매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북으로. 그런 영역이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 자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제품 나와도, 좋은 완성 제품이 나와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히든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완성 제품 나왔다고요. 그냥 갖다가 붙이면 끝난다고요. 그러는데도 누가 안 된다고 합니까?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세팅, 요게 참 중요한 건데, 이거를 잘하는 업체는 살아남을 거고, 그리고 요걸 또 잘하는 또 개인도 인테리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좀 요거를 보는 이제 예비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동료 대표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장황했지만 어떻게 보면 당장 내일 모레나 인테리어 할 건데 그런 말 따위는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흐름을 읽는 거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지금 컴퓨터 사러 용산에 안 가죠? 다시 처음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컴퓨터 사러 용산에 안 가잖아요. 이제는 다나와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러면 진입하면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뭐 용산에 가도 되죠.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런 흐름과 분위기를 안다면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여전히 뭐 누군가는 당하고 있으니까 정글 같은 인테리어 이 시장에서 조금 더 헤쳐나갈 수 있는 담력과 근육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길었지만.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올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거는 유튜브만 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재미나거나 아니면 좀 신박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뭐 좀 정보에 대해서 좀 드린다거나 하는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영상 만드는데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밤이고 요거 만든 대로 바로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평안한 저녁, 평안한 일요일 밤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또 힘내서 우리 동료 대표님들 현장에서 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하시길 바라고 좋은 디테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많은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좀 이제 살짝 선선해지는 느낌, 환절기 이제 또 조심해야 되죠. 건강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좋은 일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